안녕하십니까. 사일남 송선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딸이 남편의 자식이 아닌 전 남친의 자식인 것 같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입니다. 남편과 만나기 전 2년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친은 게임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저는 항시 뒷전이었습니다. 남친의 게임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지쳐갈 쯤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본 적이 없었죠. 남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잠시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 했습니다. 하얀 피부를 가진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몇 번의 스치듯 만남이 있다가 남편이 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냐는 물음에 저는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였고 남편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말해야지 하다 결국 말을 못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 아파트라 그런지 부모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으시고 저희가 사귀게 된 것을 아시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잘 어울린다는 말과 함께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하게 되어 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게 되었고 임신 초기에 제 몸이 안 좋아져 결혼은 출산 후에 하기로 하고 남편 아파트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헤어지자고 했고 남자친구는 헤어질 수 없다 했지만 저는 그간의 남자친구와 있었던 지난 일들을 무기로 헤어짐을 강요했고 잊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지어 짓눌리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아, 끝났구나. 이제야 정말로 끝나게 되었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라도 남편을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 남친을 바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딸을 출산하고 돌잔치 후에 바로 결혼식을 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돌잔치 이후에 자는 얼굴에 언뜻 전 남친의 얼굴이 보였으나 아닐 거야 란 말로 나를 위로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점점 아이가 커갈수록 전 남친의 얼굴이 보이고 닮아가고 있을 때쯤 둘째가 찾아오고 시부모님은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라 최고다며 무척 좋아하시고 남편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첫째 때 고맙고 수고했다면서 5천만 원을 쥐어주시고 둘째는 아들이라 1억을 주신다며 낳기만 하라십니다. 저희 시댁이 매우 잘 삽니다. 딸 2살 생일 때 시누이가 우리 예쁜 땡땡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피부가 까매? 하고 웃으면서 넘겼는데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이었고 설마 아닐 거야 라는 마음에 남편의 아이이길 빌면서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번째 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에서인지 둘째는 한 달 일찍 조기 출산을 했고 현재는 둘째 첫 돌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꿈속에선 남편의 딸인데 깨어나면 아니고 신우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금방 들킬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지 딸의 혈액형이 남편과 같아서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 딸아이가 밉고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누가 좀 제발 우리 모르게 데려갔으면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남편이 딸 바보라 매일 물고 빨고 하는데 제 마음은 죽어갑니다. 남편은 잠버릇은 좋은데 피곤할 땐 코골이가 심해서 스스로 각방을 자처했습니다. 남편은 칼퇴근을 하며 매일 2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워놓고는 잘 자라며 저에게 키스하곤 방으로 갑니다. 가끔 저와 함께 잠을 자고 싶다며 말할 때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며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점점 말라가는 저를 보고 도우미분 구해줄 거니 편히 쉬라 하십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다 하시며 외식도 시켜주시고 맛있는 거 먹으라며 용돈도 주시고 약도 지어 오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덜덜 떨기만 하고 있어요. 남편이 없어졌으면 시부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몸이 덜덜 떨리고 남편이 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인터넷 검색 그리고 의사 상담을 해보니 선생님께서도 조심히 말을 합니다. 그런 상담이 가끔 들어온다면서 남편이 모르고 부부간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저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터넷 글에서는 다 말하고 남편의 처분을 받으라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며 언젠가 밝혀진다면서 또 어느 글에서는 의사 선생님 말처럼 그리 하라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상하신 시부모님, 언제나 내 편이신 시부모님, 그리고 엄마, 아빠, 동생들, 제가 죽을 죄를 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시부모님을 속였으며 제 부모님을 모두를 속였습니다. 이제 와서 뼈저리게 후회한들 너무 늦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과 이 행복을 함께하며 평생을 살고 싶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딸을 보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꿈이기를 빌고 또 빌며 꿈이었으면 하고 매일매일 반성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꿈이라 해달라고. 저의 무지, 미련함, 방탕했던 저 잘 알고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남편이 용서를 해준다면 저는 제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편이 용서만 해준다면. 축하합니다.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죽을 듯이 뼈저리게 후회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의 잘못과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심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썼습니다. 차라리 이 글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내 죄를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지고 내 죄값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혀를 깨물지언정 죽어도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요. 묻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어느 여자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저뿐일까요? 저는 단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기만 한 제 딸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저 어미 잘못 만난 죄인데 어미의 잘못으로 제 남편, 딸, 아들까지 인생 망쳐야 합니까? 저 하나 죽어 죄값을 치른다면 한이 남을 리 없지만 어린 제 딸은요? 그리고 제 아들은요? 저를 믿어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제 부모님과 동생들, 가증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정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혼자 제 몸이 말라 비틀어 죽을 때까지 죄값을 치르며 딸과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진정 이기적인 겁니까? 정말 나의 욕심이 과한 걸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제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 뼈가 가루가 될지라도, 살이 뭉그러지더라도 남편에게,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이 한 몸으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같이 사는 시누이.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4년차 부부이고요. 애는 없습니다. 시누이는 20살 때 사고를 쳐서 지금 애가 6살입니다. 저 만나기 전에 시아버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누이네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반년 정도 저희 도움을 받아서 투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를 해줄 여윳돈까지는 없었지만 보증금은 저희가 해주는 대신에 남편이 일해서 월세는 꼬박꼬박 내겠다고 했고요. 그러라고 하고 일부러 저희 부부네 집이랑 가까운 집으로 구해주고 보증금을 내줬는데 처음으로 시누이네 집에 가봤던 날 충격이었습니다. 애가 있는 집이 맞나 싶었거든요. 아니, 애가 없는 집도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저도 게을린 타입이라 집안일을 못하는 편이라서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너무 심각했습니다. 쓰레기통은 차가 홀로 넘치다 못해 바닥에 다 흩어져 있고요. 방에도 이불인지 쓰레기가 같이 뒤엉켜 있으며 그 틈에서 애가 태블릿으로 만화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반찬도 전부 인스턴트에 그때가 7월쯤이었는데 유통기한이 4월까지인 빵이 곰팡이 덕지덕지해서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와보니까 그 빵 그대로 그 테이블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가봤자 머리 아프니까 냅두자는 식으로 시누이 집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시누이 집에 계약할 때 제가 가서 직접 계약하고 사인도 하고 돈도 준지라 주인이 제 번호를 알고 있어요. 월세를 하도 안 내서 전화 드린다고. 이러면 보증금 깎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두 달 밀린 줄 알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생각하고 얼마냐고 물어보니 거의 보증금 60%가 깎여져서 나가야 한답니다.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신우 남편이랑 새끼는 도대체 뭐하는 새끼인지
일단 보증금에서 깎아주고 다음 달도 월세 안 내면 전화 달라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 다음 달에도 어김없이 전화가 오셨네요. 월세 내는 날로부터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준다고 하고 보내질 않는다고요. 한심하고 답답해서 전화 받자마자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남편이 일을 하긴 하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서 힘들다고요. 힘들면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 주인이랑 말을 잘해서 사정을 잘 봐달라고 빌던지 어쩌던지 해결을 하고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깎을 보증금도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뭐 하냐니까 지금은 일을 잘리고 집에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다 깎고 한 푼 없이 저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해서 나는 시누이 도저히 못 보듬어 주겠다고. 밖으로 나가서 처동량을 하며 살던지 모텔방을 옮겨 다니며 살던지 신경 안 쓰고 싶다. 방 빼라 그랬다.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식구라고는 동생 하나 남았는데 남남이 되기 싫다. 너무 야속하게 굴지 마라. 자기가 가운데서 잘하겠다고 빌길래 저희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올 때도 이사 도와주는데 하도 더러워서 몇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는 더럽게 살면 안 되고 살림도 역할 분담해서 잘해야 한다고. 처음 몇 개월은 하려고 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원래 살던 버릇 어디 안 갑니다. 애는 방정 맞아서 물건 건드려서 다 깨부셔놓고 엄마한테 쫄래쫄래 가서 안 그런 척 씩 웃는데 제가 애를 좋아하지만 진짜 얄미워서 미쳐버리겠어요. 반찬이나 국도 돼지고기나 참치 같은 것들 자기들이 다 건져 먹고 나머지는 다 저희 보고 먹으란 식으로 하는 것도 기가 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는 사람이 시누이랑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장 보는 비용을 줍니다. 저녁밥을 하려고 장 봐왔던 걸 보니 영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오라고 붙여줬던 메모지에 있는 것들도 거의 안 사왔고요. 시누이한테 물어보니 돈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딱 맞춰서 준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 남편이랑 영화 보는데 장 보는 비용을 썼습니다.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고 남편이 저 눈 돌아간 것 보고 미안하다고 질질 끄고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장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시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의 문제는 너무 더럽습니다. 비위가 약한 편도 아닌데 시누이만 보면 헛구역질이 나와요. 식사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그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생리대를 화장지로든 뭘로든 돌돌 말아서 안 보이도록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나요? 아주 자기 그날이라는 걸 보라는 듯이 쫙 펴놔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두 번은 좋게 하지 말라 했는데 두 번, 세 번 더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투룸에서도 그렇게 살았냐고 싸우고 생리대를 갈았으면 손을 씻던가 하지. 콩나물 머리 떼고 있는 손을 우연히 봤는데 그 피가 묻어있고 손 좀 씻고 하라니까 묻었었네? 하면서 태어나더라고요. 화장실이 2개 있는데도 애를 씻기지도 않고 맨날 늦게 일어나서 애는 부시시하고 거짓골로 해서 유치원 보내고 오죽했으면 알립장 같은 곳에 아이는 매일 저녁에 목욕시키라는 식으로 왔겠어요. 동네 창피해서. 이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를 수 있는 소리란 소리는 다 질러서 이젠 지를 목도 없습니다. 남편이랑도 엄청 싸웠고요. 어제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시누이 분간시키고 말 거라고 다 들으란 식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시누 남편은 눈치는 있어서 일은 하는데 돈이 될 만한 일을 해야지. 편의점 알바를 하진 않나. 나이 처먹고. 답답합니다 정말. 애는 좋아하는데 시누이 애는 싫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색도 없고 그냥 실실 웃으면서 넘기려고 그러고 아니면 울고. 내일 당장이라도 분가시키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가라고 소리 지를 때도 시누이가 막 미안하다고 잘한다고 막 비는데 그것도 한순간이고 약발 떨어지면 또 그러고 가슴이 답답해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회사에서도 실수투성이고 마음 편히 쉬어야 할 집인데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